don't feel fucking to me. Don't feel fucking to me. Don't feel fucking to me.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매일경제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지금 머니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제가 12월에 했던 조선일보에서 했던 그런 그 포럼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머니쇼 개막식을 이제 해서 많은 그 뭐 유명하신 강사를 비롯해서 많으신 분들이 세금의 문제, 뭐 임대주택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글로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조금 제가 그 반박을 하기 위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분은 그 스티브 브라이스 SC 그룹의 수석 전략가라고 하시네요. 예. 개막 강연 중에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달러는 6개월 이내에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요. 지금 흐름으로 타면은 6개월에서 12개월, 뭐 1년이네요. 예.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작년 초부터 달러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많이 올라갈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정점에 와 있잖아요. 예. 1년 조금 안 됐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달러가, 어저께 제가 뭐 쪽지게 무당은 아니어도 말한 대로 마지막 라스트에 오르면서 끝날 줄 알았더니 60센트가 내려서 끝났어요. 근데 아침에 잡질 못하더군요. 결국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달러가 뭐 5원 이상이 오르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0원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1,200원이 되면 이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여러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1,200원을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에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지금 이 시간 지금 뭐 2시 한 8분 됐는데 결국 0.08 정도 내렸다 1%까지 또 내려갔다 뭐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냥 많이 달러를 지금 외국인들도 바꿔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분들도 지금 조금 이제 냄새를 맡으신 분들이 이미 많이 바꿨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늦지 않는가? 1,200원이 넘는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달러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언젠가는 내려요. 이분이 그 스티브 브라이스 씨 SC 그룹에 계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6개월, 뭐 6개월이라는 게 이제 짧게 잡고 넓게 잡아서 12개월 내에는 달러도 약세를 할 것이다, 약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는 하여튼 뭐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직도 중국이다. 저는 이것도 사실 되게 반박을 하는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뭐 메리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지금 시장이 워낙 뭐 트럼프하고의 문제, 미중 문제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꼬랑지를 내려서 서로 이제 좋게 해결을 보겠지만은 그래도 전략적으로 봤을 적에는 큰 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하여튼 이분의 얘기 중에 그 끝쪽으로 가면은 친미 친부, 친미 친중.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중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일본 쪽을 본받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로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브라이스 수석 전략가가 얘기한 것 중에 달러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자산 가격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또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글쎄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분을 제가 건방지게 반박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뭐 이분은 이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참작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위태롭게 막 지금 뭐 달러는 올라가고 주식은 이제 폭락하고 주식이 만일에 2,000선으로 가면은 엄청 뭐 하여튼 위험한 일들이 많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트럼프가 다음 달 6월 말에 일본 G20 뭐 행사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겨우겨우 약속을
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다고 말을 하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미국이라는 사람들은 뻔히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얘기 우리나라에다가 할 게 지금 거의 없고요. 공화당이나 뭐 이런 민주당도 별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온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의 6개월은 판단을 잘 하셔서 투자를 조금 어느 쪽에 치중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발판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화폐죠. 예, 굉장히 요즘 수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체는 사실 그 5월 4일 날 주주총회를 앞두고 그 워런 버핏이 이제 한 말을 조금 제가 인용해서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도박기계다.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사라지고 아무런 생산성 그러니까 아무런 뭐 느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생산성이 없는 비트코인의 화폐 가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로서의 독창성도 없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다. 뭐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도박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지금 뭐 사실 뭐 400대였다가 지금 8,000원대 뭐 가고 2배가 뛰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누가 이렇게 주식 때문에 누가 이렇게 100만 원 오른다 이래가지고 쑥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18,000원에 샀는데 10만 원이 됐는데도 못 팔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100만 원이 된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이게 주식이 그런 아주 안 좋은 주식이란 자체도 저는 사실 그렇게 조금 생산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갔는데 그래도 회사는 있으니까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은 이게 뭔지 저는 정말 말장난밖에 안 되고 저는 정말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넥슨 사장이라고 게임에서 돈 번 김정주 씨 있으시죠. 그분도 아마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가 굉장히 좀 안 좋아져가지고 뭐 굉장히 자기 넥슨이라는 자산까지 팔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실물과 현물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물 중에 그래도 뭐니 해도 그림은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금이나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그래도 우리가 만지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이용 가치도 있잖아요. 급하면 갖다 팔면은 올랐을 적에는 뭐 엄청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달러죠. 달러는 뭐 언제나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잘만 사놓고 있으면. 그리고 뭐 조금 높을 때 샀어도 또 높을 때 샀어도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건 달러예요. 달러는 항상 이게 높낮이가 심하기도 하지만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부자들이 달러에 갈아타서 달러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까지도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벌써 시작을 옛날에 벌써 1,150원대에 이미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발이 좀 빠르죠. 그래서 돈들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 예측, 예감, 뭐 직감들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왜 하루 종일 뭐 주식 보고 달러 보고 현물 뭐 관계, 실물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머니쇼라든가 뭐 이런 데 있으면 막 가가지고 듣고 뭐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확실히 뭐가 틀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는 좀 반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 화폐 가치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화폐로서의 그 독창성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뭐 독창성 같은 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볼 때 세계의 불안 요소에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누군가가 이렇게 바람잡이들이 이렇게 저는 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바람 잡고 계신 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가 바람이 잡아가지고 또 흥분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해킹 당하는 비트코인이 무슨
화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어떤 거든 식물이든 뭐 금이든 뭐 이런 거는 주식이든 이런 건 해킹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해킹을 당한다. 이거는 이게 무슨 화폐 가치로서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암호화폐, 암호화폐, 암호라는 게 들은 게 저는 별로 기분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 예. 어쨌든 저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도박성이 짙은 것에 굉장히 많이 연연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엄청 많이 느끼죠. 특히 중국 1등, 그다음에 한국 2등입니다. 막상 막하요, 사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조금 이런 도박성이 띄고 공짜에 대한 거.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보다는 갑자기 계단을 1층으로 올랐다가 100층으로 껑충 뛰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뭐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일확천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일확천금과 공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까지 제 세상이 제 인생에 한 70% 왔죠. 뭐 30% 정도 이제 뭐 살 날이 남았는데 일확천금은 없었고요. 또 두 번째, 공짜는 이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근검절약과 성실한 자세, 그리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항상 기브 앤 테이크, 그리고 같이 윈윈할 수 있고 잘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거라든가 뭐 노름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조금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